대규모 투자가 위기냐 아니면 기회냐. 반도체가 미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도 위기일 때 투자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요, 현재가 아니라 보다 더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에 나서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요, 반도체가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와우, 엄청납니다.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622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2047년까지. 지금 2024년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23년 안에 622조 원을 쏟아 붓겠다는 거예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다가 말입니다. 이야, 진짜 어마어마한 투자죠. 저는 이 투자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첨단 기술에 대해서 남보다 앞서서 초격차 기술을 가져오겠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삼성전자는 남사 파운드리에 360조를 투자합니다. SK하이닉스는 원산 메모리에 122조를 투자하고요. 또한 삼성전자는요. 평택에다가 시스템과 파운드리 합쳐서 120조를 투자합니다. 심지어 삼성전자는 기억 메모리 R&D파크에 20조 투자합니다. 이야, 총 투자액이 622조 원입니다. 이 정도면 말입니다. 모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 기업들이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반도체 투자는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역도 말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오죽했으면 메가 클러스터라고 했을 거예요. 클러스터 이러면 일정 지역을 말하잖아요. 메가니까. 지금 메가니까 보시면 거의 말입니다. 성남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로는 안성시까지, 동쪽으로는 이천시에서부터 서쪽으로는 화성시까지 이 전체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규 투자 지역입니다. 장난이 아니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뭔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반도체 여기에서 승부를 두려고 하는구나. 저는 그 생각을 엄청나게 하게 됐습니다. 맞거든요. 이 방향이 맞거든요. 뭐 야당이나 혹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대기업 특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거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거 대기업 퍼주기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기업 퍼주기니 대기업 특혜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모두가 하나같이 말입니다. 거짓 선동하는 선동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역량이 뭡니까? 기업이에요. 대한민국의 핵심 역량이 기업인데 그 기업에게 도와주면서 대한민국의 강한 경쟁력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대기업 퍼주기니 대기업 특혜니 이렇게 거짓 선동하는 무리들을 보면 이게 혹시 공산당이 아닌가 싶어요. 공산당이 아니고서는요. 대한민국의 핵심 역량에 더 투자를 해서 더 강화한다는 게 이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인이라면 저는 당연히 말입니다. 기업이 성장하는데 저는 박수를 치고 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는요, 우리나라의 핵심 역량 맞거든요. 전 산업 중에서도 반도체가 좀 줄어들었기는 하지만 핵심 역량입니다. 작년 수출액이 6,327억 달러였는데 986억 달러, 15.6%가 반도체입니다. 이게 좀 줄어드는 숫자입니다. 일반적으로 16%, 17%, 많이 갈 때는 18%까지 차지하거든요. 또 반도체 산업의 직접 취업자가 12만 명에 이를 정도로 대한민국의 주력은 반도체 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반도체 산업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대환영할 일입니다. 우리 세대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후의 세대를 위해서 미리 투자를 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는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동하는 자들은 대기업 특혜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반도체 장난 아닙니다. 정부도 말입니다. 민간이 이렇게 투자한다고 하니까 정부도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첨단 산업에 대한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지금은 15%지만 25%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게다가 첨단 산업 용적률도 특례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350%를 490%로 말입니다. 게다가 반도체 정부 예산도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는 2배입니다. 1조 3천억까지 늘렸습니다.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도 말입니다. 이것조차도 저는 굉장히 눈치를 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정부는요, 대기업 퍼주기, 대기업 특혜 여기에 대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일본 한번 보실래요? 일본 지원을 보면 그야말로 깜짝 놀랍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일본은요, 우리는 현재 시설 투자 세액 공제 15% 해주는 거 25% 늘리겠다는 게 다잖아요. 일본은요, 공장 건설 비용의 50%를 대준대요. 공장 건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50% 대준다니까요. 게다가 3년 내 생산성을 10% 인상을 하면요, 여기다가 10%를 더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으로 적어도 60%까지 해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다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당연히 일어나고요. 일본에 비하면 세 발의 피가 아니라 엄청나게 적은 숫자예요. 참새의 눈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많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말입니다. 일본으로 몰려갑니다. 실제 말입니다. 반도체 기업들 대만의 TSMC도 11조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일본 정부가 4조 5,600억을 제공을 합니다. 난리 아니죠. 또 대만의 PSMC도 3조 6,484억 원을 투자를 하는데 일본 정부로부터 1조 2,100억 원을 받습니다. 마이크론도 4조 3천억을 투자합니다. 1조 6,700원을 정부가 지원을 하고요. 심지어 삼성전자도 일본에다가 3,600억을 투자를 하는데 절반 1,800억 원을 일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대단하잖아요. 메가 클러스터를 만드느니 정부가 대대적으로 지원한다느니 해도 일본에 비하면 형편없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일본에 비하면 형편없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원이 가장 시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해주는 게 현재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 15%인데 이거 25%로 올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보조금은 0원입니다. 0원. 일본은 보조금을 18조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공장 건설 비용의 50%, 만약에 생산성을 10%더 올리면 10%까지 더 올려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미국도 보세요. 미국도 말입니다.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은 25%, 여기다가 보조금은 51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1조를. 대만이 우리하고 지금 비슷한데요. 아마 라이칭도 총통이 되고 나서 이거 확 좋아질 겁니다. 대만도. 대만은 보조금 없습니다. 예,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이 5%가 다예요. 아마 라이칭도 총통이 되면서 확 달라질 겁니다. 유럽이요? 유럽은요.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40%나 해주고요. 여기에다가 보조금도 지금 48조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와라 이거죠. 와라. 진짜 엄청나지요. 지금 세계는요. 이처럼요. 예, 지금 5국 체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면요. 저는 반도체도 차세대 첨단 산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돈을 쏟아붓고. 저는 정부가 더한 정책을 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요국의 지원 정책은 장난 아니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쩌면요. 눈치를 보고 있어요. 대기업 특례라는 것, 예, 재벌 퍼주기라는 것, 이거 눈치 보기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뭐 하는 겁니다. 일본처럼도 못하고요. 미국처럼도 못하고요. 유럽처럼도 못하는 겁니다. 이래서 반도체 강국이 될까요? 기업들만 계속 투자해서요. 저는 정부가 한 번 더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말입니다. 과감한 지원을 해서 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드는 이곳에다가 말입니다. 해외 공장들이 들어와야죠. 해외 공장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말입니다. 예,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든 시스템 반도체든 마구마구 생산해내야 됩니다. 일본에다가 저렇게 투자하는 것 굉장히 부럽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신문 일면에 크게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안을 들여다보니까 빈 껍데기더라.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하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늘 지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그 지표에서 말입니다. 지금 정부가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지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말입니다. 예, 언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실질입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실사굿이 아닙니까? 정부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야죠. 실질적으로. 그냥 찔끔찔끔 일어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그런 쉽게 말하면 쇼만 하지 말고 완전한 지원 있잖아요. 물론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낫죠. 그렇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때보다 그렇게 크게 기업들 입장에서도 나아진 건 없어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저는 지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 그 생각을 오늘도 강하게 해봅니다. 글로벌 칩 워라고 하잖아요. 예, 전 세계의 반도체 전쟁 이거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기업 혼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정부가 든든한 뒷배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글로벌 칩 워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